산업혁명.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못 알아먹겠어요. 그리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죠.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미 기술은 더 앞에 가 있고요. 또 이해하려고 하는 기술은 더 앞에 가 있어요.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내 머리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데 4차 산업의 결과를 예측하는 건 가능해요.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기술이 이거보다 계속 발전해. 사람 운전하면서 차가 가고 막 지가 알아서 하는 이게 막 발전을 해. 그랬을 때 일어나는 결과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. 그 대표적인. 그래서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시만요.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내려드릴게요. 막 텔레비전 복잡하게 이 사람들 나와서 말하면요. 머릿속에 단어 2개를 집어넣고 그걸 들어보세요. 그럼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. 무슨 얘기하고 있냐? 4차 산업혁명은 딱 2가지예요. 일자리와 분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기술의 발전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? 기술이 발전되면 무조건 좋으냐?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. 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을 하면 쏠림 현상이 있어요. 한쪽으로 다 몰아가. 2등도 없고 3등도 없고 1등만 하고 나머지 다 죽어버려. 몰리는 거예요. 돈이 그렇게 기술이 발달되면 돈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경제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.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약사님도 몇 분 계세요. 여기 약사님 계시네. 핸드폰 보지 마요. 농담이에요. 약사님도 서너 분 계시고 근데 저는 건강 강의를 할 때 큰 틀에서 이렇게 설명해요. 건강은 순환이다. 경제도 순환이다.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건강을 들여다보면 이해하면 달라요. 똑같은 디톡스를 했는데 체중이 잘 안 빠져. 딴 사람은 7, 8kg 나는 1kg밖에 안 빠져서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? 순환이 안 되는 몸이에요. 동맥경화, 뇌경색, 순환이 안 된 거예요. 순환이 안 돼서 그 신경을 관장하는 신경 몇 개가 죽어버린 거죠. 공급이 안 된 거예요. 뇌경색, 막혔어. 막혔는데 어떻게 됐어? 거기까지 영양분이 안 가. 그래서 그 말단에 있는 신경세포가 죽어들면서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마비가 온 거죠. 경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돈이 한쪽에 몰려있으면 순환이 안 되면 판이 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되고 분배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정부의 기능은 규제하는 거예요. 어떤 거 규제? 너무 센 놈이 혼자 많이 못 먹게. 여기 가정이 있어요. 5남매를 키우는데 못 먹던 시대야. 큰 놈이 제일 힘이 세. 그 놈이 동생 넷이 먹을 밥을 다 때려서 너 먹지 마 이 새끼. 그리고 혼자 밥을 다 먹는다 칠게요.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, 부모가. 그 부모의 역할을 원래 정부가 하는 거예요. 힘없는 막둥이가 큰형한테 덤비겠어요? 둘째가 덤비겠어요? 그러니 정부가 너 혼자 그렇게 다 먹으면 안 돼. 그게 뭐냐면 반독점법인 거예요.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 센 놈이 돈을 벌고 센 놈이 더 벌고 센 놈이 공부도 더 하고 그러니까 돈이 몰리니까 이걸 막은 게 미국에 있는 반독점법인 거예요. 미국은 그래서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반독점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큰 회사를 다 쪼갠 거예요. 카네기의 철광회사를 잘라버리고 AT&T라는 전화회사 미국을 다 장악하는 통신회사를 막 열토막으로 쪼개가지고 분배시켜버리고 우리는 그 타임을 놓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달라들어서 이런 거지. 부모가 달라들어서 밥을 나눠줬더니 이 아들이 밥을 더 많이 처먹어가지고 부모보다 신경 써서 부모한테 덤비는 거야. 오씨! 이러면서. 그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예요. 재벌들이 정부가 좀 야 니네만 혼자 먹으면 안 돼. 세금 좀 더 내고만 넌 나눠 먹으래. 으이씨 니가 더 준 게 뭐 있어. 이러는 거예요. 부모가 다 키워줬는데 부모가 할 게 뭐 있어. 이러는 거예요. 제 비유가 아주 적당해요. 저는 이 비유를 하는 나의 천재성이 깜짝 놀라요.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제가 무슨 정치를 선동하고 어떤 문재인을 지지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. 저는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입니다. 결혼할 때 2천만 원 갖고 결혼했지만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고 있고요. 외제차도 사고 애들 키워요. 애들 배우고 싶다는 거 다 가르치고 있어요. 어쩌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꽤 성공한 기득권이에요. 이 조동아리 하나도 1년에 5억 벌어요.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? 저요? 10억짜리 집 사는데 종부세 올리겠대요. 저는 얼마든지 올리라고. 10억짜리 집 정도 살려면 그 정도 돈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, 저는.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 계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.
우리만 살다 말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경제 체제는 건강한 걸 넘겨줘야 될까요?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갑자기 저를 국회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어제 저를 국회로 가라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제가 위장 전입을 8번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. 이해되죠? 저는 경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현실 얘기. 일자리 없어진대잖아요. 앞으로 어정쩡한 기술은 다 없어진대요. 기업과 일자리의 수명은 짧아지고 반면에 수명은 길어진대요. 이게 미치는 거예요. 재수 없으면 100살 사는 거예요. 이제 가로 열고 왜 재수 없냐? 돈 없고 일 없고 돈도 없고 일도 없고 100살을 살아요. 그게 미치는 거예요. 자 보세요. 100세 쇼크라 그러잖아요. 100세가 제 축복인지 재앙인지는 뭐에 달렸다?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건강을 갖고 있는지 따라. 근데 이 가로 열고 건강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. 여러분 저의 어떤 죽을 때까지 소망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? 궁금해요? 안 궁금한 것 같은데? 궁금한 척 해줘요? 아 진짜로? 많이 예 정은주 박사님 전 죽기 전날까지 일하다 죽고 싶어요. 죽기 전날까지. 어쩌면 제가 죽기 전날 병실에 있을 때 간호사들이 그렇게 글리코 먹어. 글리코 좋아. 되게 과로다. 글리코 먹어 간호사님. 의사 친절하면 의사 선생님도 글리코 먹고 건강해서 더 치료 많이 이럴 것 같아요. 회원가입은 요걸로 해. 그래서 회원가입. 여러분 죽기 전날까지 일한다는 건 뭐냐면 일이라는 게 저희 아버지는 40년째 일이 없으셨어요. 그리고 지금 외롭대요.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. 그 우리 집 아버지는 수유리 사시는데 우리 집 저 60억 아파트에 모셔다 놓을 수 있는데 뭐 하냐고. 그 동네 30년 사셨는데. 그러니까 촉이 치매지만 제가 집에다 둘 수밖에 없어요. 사실 제가 다들 좀 요즘 말랐다는데 사실 제가 한 2주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. 정신적으로. 뭐 강의하다가도 아버지 전화나 이상한 특히 모르는 전화번호 같으면 이게 막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. 왜? 아는 전화면 괜찮은데 모르는 전화 이게 문제거든.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가스 다 끊고 가스레인지 버리고 인덕션이라고 아무리 끓어도 온도 일정 온도 안 올라가게 불 바꿔놓고 그 방법밖에 없는데 거기 30년을 사셨으니 그래도 나가는 친구가 있는 동네니까 거기 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문제는 뭐냐? 본인이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. 할 일이. 근데 일이 뭐냐면 일하고 봉사활동하고 달라요. 일은 100원이 됐든 200원이든 나의 노동의 대가를 돌려받는 거예요. 그건 쓰임이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잊지 마세요. 일을 한다는 건 세상에 내가 쓸모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예요.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어딘가에 쓸모있음을 증명하는 게 일인 거예요. 그러니 죽을 때까지 일이 있는 게 맞는 거죠. 그래서 저의 소원은 뭐냐? 죽을 때까지 쓸모있다 죽는 거예요. 근데 그 죽을 때까지 쓸모있다 죽는 방법 중에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기가 막히다는 걸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140년까지 산대요. 여러분 건강, 노년의 건강과 경제 이런 거 있어요. 자, 난 건강이 중요하다. 난 경제가 중요하다. 난 끝까지 웃으면 안 되겠다. 하나 찍읍시다. 하나 찍어봐요. 자,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다. 좋았어요. 내려봐요. 경제가 중요하다. 좋았어요. 반반인데요. 다 뭐 중요해요. 중요한데 건강만 하면 문제가 돼요. 경제가. 돈은 없는데 건강만 해. 우리 아버지가 5년 전에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. 내가 깜짝 놀랐어요. 얼마나 더 사주려고 담배 확 끊었어. 근데 보면 우선순위로 보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카바가 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런 두 가지 기둥이다. 통장 잔고가 끝나기 전에 빨리 죽고 싶다. 일본에서 나온 책이에요. 한국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국민이 예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연금이 잘 돼 있다고 했던 일본에서 나온 책이라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거예요.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경제 구조가 비슷해요. 그리고 한국의 공무원들은 90%를 일본 걸 다 베껴와요. 특히 농림정책 같은 건 다 일본 거 베껴와요. 이 새끼들. 나중에 농림부 가서 강의할 때는 쌍욕을 해요. 공부 좀 해라 이것들아. 베껴오면 좀 유럽 걸 베껴오든지 가까운 일본 걸 베껴오. 우리 경제가 비슷한 하나 다른 게 있어요. 일본의 국민들은 부자예요. 한국의 국민들은 가난해요.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. 그렇게 알고 있어서 나에게 이 책이 나오면서 깜짝 놀란 거죠.
그럼 왜 일본에서 노인의 파산이란, 노후 파산이라는 게 나오느냐? 뭐가 잘못됐냐면, 예측이 잘못됐던 거예요. 수명 예측이 잘못됐던 거예요. 여러분, 국민연금 관련해서 현재 대통령한테 욕할 게 아니에요. 국민연금은 김대중 대통령 때 90몇 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. 근데 그때는 환갑잔치 하던 시대였다고. 그 수명 예측이 환갑잔치 하는 시대에 맞춰졌는데, 여러분 지금 환갑잔치 하면 어떻게 돼요? 욕먹어요. 시집장 가려고 한 번씩 더 가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잔치야 잔치는. 세상이 예측이 잘못.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여러분 제가 예측 하나 할까요? 파산하는 보험회사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. 과거에 생명보험이나 보험을 되게 많이 팔았던 회사 중에 전 세계를 해치보면 파산하는 회사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. 예측을 잘못해서. 기업도 세상도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,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세요. 도대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? 예측이 안 돼요. 제가 그랬잖아요.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 수 있다.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돼요. 왜일까요?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예요. 여러분들이 대안 없이 100살까지 살 때 자식은 어떤 짐을 져야